세 번째 사연자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본인은 본인이 이제 썰을 푸신다고요? 네, 한 그 무속인의 썰을 본인이 겪었던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죠? 이거는 신내림 받기 전의 과정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떨리고 이제 긴장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본인 머릿속에 다 있는 건가요? 제 머릿속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도 가능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현실적인 공포와 이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팬텀마치 메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썰은 제가 무속인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7살 때부터 이제 조금 남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냐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툭 던진 말이 그게 거의 현실 반영이 되듯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께서 이제 놀러 오셨는데 아주머니 집에 불 난 것 같은데 빨리 가보세요 라는 말을 처음에 어릴 때 툭 던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7에서 8살 때쯤부터.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어린애가 흉측한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역정을 내시고서는 집으로 가셨더니 정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선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갑자기 신당에 들어가셔가지고서는 이제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그런 일이 없게끔 빌며 왔는데,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제 한 7, 8살부터 그렇게 툭툭 말하기 시작했지만 10살 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오늘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10살 꼬마 어린아이한테. 근데 제가 왜 나가면 안 돼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화관에 잠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그러고 나서 운이 없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서 다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성장을 해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이상하게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나 라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생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가 끝난 뒤에 갑자기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남아가지고 따라와. 뭐지? 따라가면 뭔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지고 갑자기 어머니께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면 안 돼, 엄마가 부탁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죠. 왜냐면 그 형들은 제 친구들을 인질로 잡고 굴다리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제 돈을 걷어와라, 돈을 뺏어와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절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친구들이 맞는 것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안 오면 얘네 죽는다 웃더라고요. 결국엔 갔습니다. 이제 산속에 있는 이제 폐쇄된 터널 쪽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이제 그 형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한 대략 인원이 30명 조금 안 됐어요. 형들 인원이 돌아가면서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태권도를 했었는데 다리가 너무 붓다 못해 이제 여기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절단까지 해야 된다라는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것부터 느끼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신병을 앓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저 무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운이 나빴던 거지 라고 생각했던 동시와 다르게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잘 극복해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이제 스포츠용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꿈에서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서 안 좋게 되는 걸 꿈속으로 보게 돼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미안한데 너 그 오토바이 당장 팔아야 되겠다, 너 이거 안 팔면은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말이 입에서 툭 나와버려요. 너 그거 저승으로 가는 저승마차야, 너 팔아야 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맹장 수술을요. 그때 저녁에 갑자기 자다가 코피가 팍 터져요. 수술 끝나고 나서 분수처럼 팍.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슬픈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을 치르던 도중에 얼마 안 가서, 이제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촌스러운 조카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가족 중에. 이제 그 분을 오랜만에 봤는데 몸이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께 가가지고서 몸이 좀 거뭇거뭇하게 반점같이 뭔가 올라오는 것들이 보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욕을 먹었어요. 애가 정신병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다시 저는 상복을 입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백혈병 관련돼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제가 사진을 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점점 스스로가 이상해지면서 밤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소리, 여자 소리부터 해가지고서 어린아이 소리부터 해갖고, 내가 드디어 정신병이 오나? 내가 진짜 미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제 방에 있는 벽에 대고 머리를 그냥 들이박았습니다. 내가 진짜 미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우울증도 오기 시작하면서, 와, 나 진짜 1억 원 절대 못 살겠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같이 운동했었던 형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형을 만나게 가로탭니다. A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은 이제 제가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아웃사이더처럼 방구석에 박혀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만나서 차 한잔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머릿속에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 장면이, 그 형이 택시에 타고 가던 도중에 내려가지고서 차 여러 대에 밟히는 거, 시체가.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맞을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형님,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게 보였는데 제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이런 좀 조심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날 저녁 택시를 타고 가시면서 중간에 내리셔가지고 이제 트럭과 다른 차량, SUV 차량 2대가 그 형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직사를 하시고 저는 또다시 상복을 입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춤을 처음에 알려주신 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형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가, 이제 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졌어요. 내가 왜 나가야 되지?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그 형을 보는데 되게 머리가 아프면서 왜 그러지? 형 죄송한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머리가 형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앞으로는 잘 못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병원 좀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 형은 이제 굽네 치킨을 하시던 형이었어요. 배달하던 와중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로 인해서, 미세 뇌출혈. 저는 이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람을 잃게 됨으로써, 와, 나 더 이상의 남는 사람이 없는데 해가지고 혼자서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잘 극복해 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일을 하던 와중 3년 동안 1년에 12번씩 사고가 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꼴이죠. 총 36번의 사고가 났는데, 마지막에 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 있잖아요. 덤프트럭 밑에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거든요. 하이바하고 여기가 안 보이고 몸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차 밑에서 빨간 색깔 액체가 흘러나왔대요. 주변 사람들 목격으로 의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쟤 죽었구나 하는데
전 사고 나기 정확하게 1분 전에 제가 사고 나는 모습이 비춰져가지고 뭐지? 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니까 다행히도 몸을 크게 다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 정말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다. 이상한 소리부터 해서 또다시 시작이구나 해서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무속인의 길을. 좀 특이한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사고 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좀 주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하여금 다른 분들도 사고가 나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헛것도 보이면서 좀 그런 경우들. 빨간 거는 이제 차에서 나온 액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화 씨 사연 잘 들었고요. TMI로 시작해서 TMI로 끝나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매화 씨의 다른 사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에피소드입니다. 오. 첫 번째 무당이 네네. 되기 전까지의 사연이고요. 저는 무속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네네. 왜 무언가를 이 친구한테 되게 힘들게 보여주는 걸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거를 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시험을 하는 건가? 자, 우리 그 매화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적인 그릇, 신적인 자격, 무속인이 될 만한 그의 그릇인지 보기 위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 진도 씨도 그랬나요? 저는 반대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그 너함이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무당이 테스트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귀신을 봤어도 솔직히 그냥 잘못 봤겠지. 그리고 뭐 가위도 많이 누르면 뭐 그냥 내가 힘들겠지. 그냥 집안이 힘들어도 뭐 우리 가정이 힘든 거겠지. 이렇게 살아왔었고 딱히 저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냥 뭐 왕따를 당하면 뭐 내가 그런 삶이겠지라는 생각만 했었고 저는 무당이 된 건 사실 그냥 믿지 않아서 뚜껑을 열다가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죽음을 봐왔고 그것을 많이 겪어오면서 본인이 이제 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매화 군의 자서전 정말 잘 들었습니다.